그러니까 요즘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20대, 30대 이런 20대 후반 이럴 때부터 중개업에 뛰어드는 이런 게 옛날보다 많이 많아졌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층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월등히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을 응시하는 비율도 말도 안 되게 많아졌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경력이 조금 오래되신 베테랑 중개사분들이 볼 때는 그런 게 어떤 생각이 보통 드십니까? 솔직히 네. 제가 중개업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50살 돼서 이제 네. 들어왔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저희 이제 직원이 한 네. 20대 뭐 후반 친구들이 한 두서는 있더라고요. 있었어요? 예. 당시에 예. 그랬는데 보니까 뭐 들어오니까 뭐 부장이다, 뭐 과장이다 막 이러더라고요. 타이틀이.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직장생활 20년 그렇죠. 하면서 네. 20년 동안 하면서 이게 저기 사원에서 그렇죠. 주임 또 대리 뭐, 과장 과장. 이게 한두 개 다 올라가기가 4, 5년, 엄청 5년 힘들고 걸리고. 같은 이게 우리가 같은 입사 동료들하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대리에서 과장 올라왔다 그러면 진짜 엄청 큰 뿌듯함과 네. 어떤 자긍심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이 부동산 업계를 들어오니까 뭐 제일 끝발 좋은 실장도 그냥 뭐 처음 들어오면 무조건 실장이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젊은 맞아요. 친구들이 부장 이사다 네. 뭐 이러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뭐야 무슨 신용. 여기는 조직 사회가 무슨 이런 뭐가 조직이 다 네. 있어 이제 이렇게 네, 생각을 맞습니다.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솔직히 부동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남의 재산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네. 남의 재산을 기한 재산을 그렇죠. 중개하고 또 실질적으로 매매하면 또 관리도 해주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케어를 해주는 그런 일인데 네. 사회에 아직 이제 첫발대든 20대 젊은 층들이 중개업을 하면서 네. 남의 재산을 관리한다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네. 왜냐면 본인이 네. 경험이 없으면서 그렇죠. 사회생활도 해보지 않고 조직생활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물성설일 수도 있겠다. 예, 본인들한테도 불행한 일일 수도 있고 하기야 뭐 좀 더 일찍 사회 첫발되면서 자기 사업이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사업인데 네. 좋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생활 그러니까 조직생활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렇게 사회의 어떤 네. 거기에 뭉쳐서 네. 그래도 최소한 10여 년을 근무해 정도 한 사람들이 그래도 이게 자기 어떤 남의 재산도 이렇게 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중개도 하고 이런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젊은 층들이 너무 이제 빨리 뜨다 보니까 뭐랄까 돈에 대한 개념 그냥 이런 시행사다 아니면 무슨 이런 컨설팅 이런 약간 네. 뭐라 그러죠? 부동산 이런 기획부동산 네. 이제 이런 데도 정하면서 돈 100억, 200억을 너무 쉽게들 입에 달고들 다닌다는 거. 그렇죠. 그게 직장생활이라는 게 돈 진짜 200, 300 벌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달 더 열심히 뛰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너무 돈에 대한 개념이 너무 이렇게 약해진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네. 저는 조금 그래도 중개업은 네.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사회생활 좀 한 다음에 이렇게 네. 들어서는 것이 낫지 않나. 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이고. 그러면 조금 이제 젊은 친구들 그래도 이제 요즘에 당연히 이제 부동산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미래 가치가 있다고 보여져가지고 공인중개사업에 진출하는 젊은 친구들이 세상 많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도 이제 나름대로 어떤 평생 직장 개념으로서 이제 업에 진출할 거라고 그렇죠.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었을 때부터 어찌 보면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가지고 네. 정말로 우리 대표님, 사장님처럼 오랜 나이 좀 그렇죠. 지긋해질 때 정말로 건물주 되고 그런 걸 네. 꿈꿀 거라 보여지는데 그런 식이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젊었을 때 시작하는데 취급하는 어떤 상품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말씀했듯이 뭔가 정말로 큰 어떤 고객의 어떤 자산을 관리한다는 관점에서는 대표님 같이 같은 어떤 조직 속에서 네. 그런 어떤 장점, 이거 나이 지긋하거나 경륜이 풍부하신 분이랑 같이 또 일을 하면 네. 또 보완적으로 또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젊다고 다 못한다 그러면 그분들도 이 장기적으로 또 네. 바라보는데 너무 또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도리어 이제
젊은 친구들은 도리어 이제 경륜이 좀 있는 분들 속에서 좀 같이 이렇게 배우시면서 동시에 이제 경력을 또 거리에 쌓으면 네. 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서로 보완적으로 시너지를 또 시너지가 생길 날수 수 있어요. 있게끔 해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 네. 이게 이제 이 중개업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랄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어떤 생활하는 사람부터 가장 그 하이 클래스까지 우리가 이제 다 상대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정말 이 큰 건물을 사기 위해서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네. 정말 사회에 좀 이름 좀 있고 뭐 네. 예를 들어서 회장님 하는 네. 그런 사람들도 올 것이고 네. 정말 밑바닥에 가장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와서 방도 구하러 오고 해서 그걸 다 상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다 이렇게 아우르고 이제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네. 하여튼 뭐 그 나름대로 자기 그 타고난 어떤 천성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네. 그래도 저는 하여튼 그런 그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이런 데 뛰어드는 것도 네. 나쁘진 않다. 네. 그러면 자기 그 사회생활 할 때 어떤 그런 것도 뭔가 다 참고가 돼서 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그리고 조금 전에 네. 제가 한번 보면 네. 아무튼 우리 대표님께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제 천성 그런 얘기하고 성격적인 부분도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아까부터 서두에서부터 네. 계속 이제 신뢰라는 어떤 단어를 계속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뢰라는 단어가 뭐 식상하게 뭐 들릴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도 중개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도리어 이제 신뢰라는 단어를 잘 네. 쓰시는 분들이 중개를 잘하더라고요. 네. 제가 보면요. 네. 통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렇죠. 중개에서 여러 단어를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특히나 이제 뭐 정직과 신뢰 이렇게 하는데 특히나 신뢰 단어가 네. 굉장히 중간에서 무게를 잡아주고 양쪽의 어떤 그렇죠. 균형을 잘 잡아주는 분들이 신뢰라는 단어를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양쪽 사이에서 그 모든 양쪽 그 카운터파트에 다 신뢰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네. 거래가 되는 거지. 한쪽은 신뢰를 잡아주고 한쪽은 뭐 깨지고 그러면 사실상 중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는 단어 쓰다 보니까 중개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대표님도 진짜로. 진짜 아니, 지금 이제 저희 그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보면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은 네. 이제 중개업을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 그 박 사장님 말씀하신 네. 그 이렇게 이제 매도와 매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임대와 임차가 있고. 네, 네. 그럼 한쪽을 마치다 보면 한쪽한테는 실망을 주게 돼 있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뭐든지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중개업이 힘들다는 게 맞습니다. 한쪽을 마치다 보면 한쪽한테 네. 실망을 주고 한쪽한테 또 뭔가 배신감도 느끼게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아직까지 솔직히 뭐 이렇게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보통 중개업에 저거 하는 사람들 묵기라고 보통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타고난 어떤 그런 선천적인 게 있는 걸 이제 묵기라고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제가 수없이 이렇게 건물 매매를 하든 뭐 임대 임차를 하든 아직까지 그 어떤 지금 균형을 못 이루고 한쪽에서 칭찬받고 한쪽에서 욕먹고 이런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건데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제일 거고 제일 어려운 그게 거고. 정말로 근데 재밌는 저는 얘기인 파는 것 같아요. 사람한테도 솔직히 말해서 그만큼 좀 남았으니까 사는 사람한테 조금 먹을 거 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개념으로 이제 해서 조금이라도 그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파는 사람은 서운하지 않게 그리고 또 사람이 이제 우리가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딱 중개 수수료 받고 나면 중개 보수 받고 나면은 그냥 거의 또 이렇게 네. 손을 찌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파신 분이나 사신 분이나 항상 매도나 매수 쪽에 그 사후에 팔고 나서 사고 나서 사신 분한테는 새로 사시니까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건물에 대해 계속 케어, 또 임대 임차에 대해서 케어를 해주고 또 파신 분한테는 또 혹시라도 뭐 새로운 물건을 산다거나 아니면 뭐 저거 한다 그러면 그 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러니까 좀 힘은 들긴 해도 힘은 들긴 해도 그게 유지가 되니까 파신 분이나 사신 분이나 아우 전국에서 백사장한테 가면 잘해주더라 이렇게 해서 산 사람도 소개시켜주고 판 사람도 소개시켜주고 이런 형태가 사실 지금까지 왔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뭐 굳이 내가 뭘 어디 잘했다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그 마음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했다는 그런 네. 저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사신 분한테는 그냥 산 걸로 매입해 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매입하고 나면 그 건물에 대한 임대차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 공실 나면은 또 최선을 다해주고 또 임대료 안 내는 사람 있으면 내가 또 막 관리해주고 또 마찬가지로 파신 분한테는 어쨌든 그래도 파신 분은 남아서 나갔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만큼 뭐 어떤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케어 또 그분 역시 다른 물건을 또 뭐 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무나 사주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없으면은 저는 그냥 안 사준다는 거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저 물건 정말 그 돈 있으면 내가 사고 싶네 하는 그런 물건들이 가끔 있는 거 그런 거 아니면은 웬만한 소개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은 조금 덜 못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욕은 안 먹는다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꾸준하게 해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봐도 그리고 보통 중개업소들이 고객한테 선물을 주로 이제 하는 편인데 명절 때나 이런 저는 명절 때 제가 되레 선물을 주로 받는 고객들한테. 맞습니다. 그 반대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 저는 그래도 거의 사장님 이하면 완전 신입 중개사인데 저 같은 사람이 느낄 때도 이게 박유총 대표님도 자주 하시는 말씀이 중개꽃이 조율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게 거의 맞습니다. 같은 일맥상통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대법관 분께서 은퇴를 하면서 한 얘기가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아도 조금 인생을 조금 마음을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은 공평하다고 느끼고 내가 공평하다고 느끼면 상대방은 손해봤다고 느끼니까 좋은 내가- 말이네. 네. 예, 아주 근데 좋은 방금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개라는 게 단순하게 보면 A라는 매물 찾아주세요. A라는 매물 여기 있습니다. 이거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 안에서 이런 성과를 내는 중개사들은 분명히 그 조율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유총 대표님도 맞아요. 항상 중개의 꽃은 조율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방금 해주신 말씀이 저 같은 신입 중개사들한테 이게 텍스트로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내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저는 그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정말로 그 네. 결국은 양자의 어떤 네. 중개를 하는데 네. 사실상 어찌 보면 이승철을 생각하면 서로 이익이라는 게 달라질 수 있고 네. 이해라는 게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사람은 비싸게 받고 싶고 어떤 사람은 싸게 사고 싶다는 어떤 그 기본 논리로 본다면 네. 과연 어떻게 이게 서로 이게 그렇죠. 딱 이렇게 접점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궁극적 중개의 어떤 목표는 양쪽을 만족시켜야 되고 양쪽을 좀 어찌 보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되고 서로 이제 거래 끝나고 나서 그래도 우리 중개사님한테 잘 거래 잘해주셔가지고 잘했고 나도 잘 판 것 같아 하고 또 다른 어떤 매수인도 마찬가지로 잘 산 것 같아 그런 어떤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거기에는 조율이 참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조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게 완전히 달라지는데 말씀했듯이 그런 어떤 방법으로 조율하다 보니까 두 분 다 만족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 질문 한번 예. 또 이어가 보자면 사실 이게 조금 그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중개업 하시면서 그 가장 힘들었을 때랑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가 있을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또 후배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렇게 성공하신 중개사분들은 뭐 힘들었을 네. 때는 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이제 사실 모든 일이든지 또 돈을 목적으로 하고 또 일을 네. 하잖아요. 네.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상대편한테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네. 그냥 거저 받는 게 아니라 네. 최선을 다해서 중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받는 건데 네. 힘들었다 하면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약속한 이제 중개 보수 우리가 이제 0.9%를 맥시멈 보고 이제 하는데 네. 옛날에는 뭐 더 받고 막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 건 네. 지금 없고 그냥 법정 수수료 한도 내에서 이제 받는데 이렇게 좀 잘해줬는데 잘 잘해줬는데 처음에는 뭐 0.9%다 줄게요 해놓고 나서 잔금 때 이제 네. 앞뒤가 달라지고 네, 그러면 이제 그냥 뭐 0.3, 4나 탁 주고 그냥 도망가는 그런 네. 또 고객도 있는 간혹 어쩌다 이제 한두 번씩 있는데 그럴 땐 참 마음이 씁쓸하고 네. 그렇기도 하고 또 뭐 잘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가끔 보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마무리를 잘해줬을 텐데 구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전에 이제 건물을 하나 매매했더니 그 건물에 이제 이 가장이 이제 돌아가셔서 자녀들이나 이렇게 가족을 보니까 그거를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걸 제가 나서서 이제 마무리를 다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지분을 이제 살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제가 아니었으면 진짜 있는 아파트가 다 날릴 정도가 됐었는데 사기꾼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제가 마무리를 잘 해줘서 벌써 그게 한 5년 전쯤인데 근데 지금까지 이제 그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그 관리를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참 잘했다 생각하고 저도 또 득이 됐지만은 거기한테는 큰 득이 됐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거는 뭐 그냥 일이라는 게 어떤 뭔가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뭐 성취감이라든가 뭐 이런 거죠. 중개하는 사람들이 잘했다는 거는 결국은 중개 잘해서 그렇죠. 또 수시로 잘 받고 또 이제 그분한테 그렇죠. 좋은 얘기 듣고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고객이 내가 일한 노동의 가치를 알아주면서 예.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솔직히 돈을 얼마나 더 받고 이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내가 일한 거에 대해서 인정해 줄 때 그럴 때가 진짜 모든 중개사들이 행복할 때가 아닐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거의 인터뷰가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부동산 중개업으로 달려가고 계신 지금 백덕선 사장님께서의 지금 남은 꿈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꿈 같은 게 있으실까요? 뭐 꿈이라고 할 건 없지만은 네. 이제 벌써 60 중반이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 일을 할 때는 사실 이제 어려움도 많았고 우선 경제적인 어려움이 첫째는 제일 컸었으니까요. 네. 네,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뭐 좀 이제 안정적인 이제 삶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이제 뭐 그냥 한 2, 3년 정도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마치 떠나시는 분 같아요. 뭔가 어딘가? 목표가 있고 이런지 그냥, 않고 예, 그냥 저희 잘 마무리하는. 이거는 약간 좀 네. 이제 그 삶에 대한 비관적인데 네. 그냥 이제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이제 네. 좀 여행이나 다니면서 네.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니 네. 그래도 네. 뭐 또 뭐 네. 이 자리도 그 전에 얼핏 듣기로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마치 이제 뭔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뭔가 물려받으면 다시 또 물려주고 뭐 그런 어떤 느낌처럼 그런 것도 나중에 좀 생각도 해보신다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고 그 자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 뭐 가게도 예를 들면 아니 그냥 뭐 저는 그냥 누가 이거를 누군가가 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제가 또 주고 들어온 돈이 있으니까 그 주고 들어온 돈만큼만 받으면 또 넘겨줄 수는 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왜냐면 뭐 굳이 평생 가져갈 거 아니니까.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새내기 중개사 분들한테 후배들한테 그러니까 물론 조언을 할 것들이 끝이 없지만 그 박유총 대표님이나 백덕선 사장님이나 베테랑 중개사 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조율이 중요하다. 아까도 강조를 해주셨지만 그 새내기 중개사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가 당연히 없잖아요. 그 베테랑 분들보다. 그런 거에 대해서 두 분께서 그 새내기 중개사 분들한테 조율을 어떻게 하면 더 좀 유난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너무 어려운 거지만 조금 이렇게 팁이라고 할까요? 그런 솔직히 이제 다 사람 상대잖아요. 네. 조율이라는 것도. 네. 근데 그 사람의 스타일이나 성격은 다 틀리거든요. 네. 그럼 그 사람에 맞춰서 그걸 이게 조율을 해야 되는데 네. 참 어떤 사람은 상대하기 힘들 정도로 이 껄끄러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편한 사람이 있고 이제 그 사람 스타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처음 이렇게 중개를 하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당황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냥 저거 하다 보면 막 그 상대편이 너무 함부로 말을 하면서 막 우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냥 뭐 있는 그대로 우선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진짜 상대편한테 제가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혹시라도 실수가 있으면 좀 이해해 주시고 이러면서 그게 그냥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은 제일 이렇게 잘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억지로 내가 그걸 요거를 그 사람이 저거 해서 그걸 내가 막 맞춰 나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제가 아직 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혹시라도 실수 있거나 좀 네. 혹시라도 뭐 이렇게 좀 오해 있으거나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좀 네. 이쁘게 봐달라 이러면서 네. 좀 도와달라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읍소하면서 이렇게 네. 가는 것이 그렇게 이제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에 대한 방식도 스스로 터득하고 사실 제가 이제 우리가 중개업 하는 사람한테 제가 딱 하고 싶은 얘기가 사람들은 우리가 중개업이라는 교과서가 없어요. 네. 뭐 세무사니 법무사니 이런 거는 다 그게 이렇게 배운 대로들 하지만은 네. 우리는 다 사람 상대하고 이게 말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융통성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뭐 가르쳐 주고 할 거는 없어요, 사실은. 다만 제가 이제 정말 그 사람들이 뭔가 생각이 있고 이게 일을 하고자 한다면 듣고 이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딱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보고 듣고 느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항상 이제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보고 듣고 느껴라 하는 것은 그 보라는 것은 이제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난히 이제 이런 업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람의 일을 하면 그 사람이 그 말하고 이럴 때 그 표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를 이제 막 그 브리핑을 하고 있으면은 그 브리핑하는 걸 들으면은 그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 같으면 저렇게 말 안 했을 텐데. 저 사람 말 참 잘하네. 나도 저렇게 얘기해야겠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이제 느끼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보고 듣고 느껴라. 그러면은 그거를 자꾸만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또 자동적으로 잘하게 자꾸만 뭔가 내 모델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중개업에는 그냥 교과서 없고 그냥 일을 좀 이런 업종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이게 배운다는 심정으로 그 사람을 보고 또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듣고 들으면서 또 내가 뭔가 느끼면 된다. 그러면서 내 거로 만들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같습니다. 아마 이거 소통 대표님도 많이 네, 비슷한 어떤 능력이었던 얘기인데 사실상 결국은 이제 아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신뢰잖아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결국 조율을 하려고 그러면 즉 중개사의 말을 어찌 보면 고객분이 믿어줘야 그렇죠. 되는 부분이거든요. 분명 어떤 갭이 나고 차이 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하셨죠. 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 차이 나는 부분을 어찌됐든 설득하려고 그러면 나를 신뢰하고 믿어줄 수밖에 없는데 믿음이라는 게 뭐 단순하게 그냥 믿어라 한다고 믿음이 오는 것도 아닌 부분인 거고 그러면 고객한테 그분의 어떤 말씀을 참 이렇게 경청하면서 열심히 들어봐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 이제 고객이 정말로 원하는 것도 파악하는 거고 동시에 이제 고객도 저 중개사가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중개사가 저런 이유 때문에 얘기했고 나를 또 이해하는 어떤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중개사랑 그 고객의 어떤 관계가 좀 돈독해지고 믿을 수 있는 상태값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개사는 상대편의 어떤 필요 니드를 예를 매도인의 어떤 니드를 정확하게 이제 매수인한테 전달하면 매수인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중개사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좀 충분히 이해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설득이 되는 거죠. 설득되다 보니까 결국은 조율이 되는 거고 서로 이제 이해의 어떤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저 중개사가 다 이유가 있고 저런 때문에 얘기했구나. 그래. 그러면 믿고 가면 되겠다라는 식으로 궁극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신뢰 부분이 그 조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중요한 것 같고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그 고객이랑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또 그런 어떤 믿음을 주다 보니까 신뢰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확실히 그 이제 베테랑 중개사분들과 이야기를 하니까 평소보다 더 깊은 얘기가 그러니까 효충 대표님도 그 같은 효충 대표님이지만 뭔가 평소보다 다른 더 깊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자연스럽게. 네, 오늘은 석촌역 앞에 있는 전국 부동산 중개법인에 와서 백덕선 사장님하고 좋은 이야기 나눈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